안녕하세요. 김학준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물리학 중에서 현대 물리에 해당되는 특수 상대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는 특수 상대론만 이제 등장을 해요. 일반 상대론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렵고요. 좀 위상 수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기하라고 하는 좀 수학을 좀 공부하셔야지 배우는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은 우리 일반 물리학에 포함되진 않고요. 특수상대론만 우리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상대론,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수상대론에 아주 중요한 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론을 발표할 때 두 가지의 먼저 가설을 세웠어요. 그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가설이라고 해서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S라고 하는, 우리 지구에 있는 S라고 하는 관측자가, 자, 우리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V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자기는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 또 지구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우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자, 누가 움직이는지, 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를 봤을 때, 우주선을 봤을 때,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지구를 봤을 때, 자, 누가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대성 가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상대론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우리 일반 상대론이나 특수상대론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얘는 우리 어떤 것만 다루게 되냐면 관성계만 다루게 돼요. 관성계. 그러면 관성계는 무슨 운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 운동하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론은 관성기준계, 즉 관성계라고 하는 거는 등속 운동에 해당되는 것만 다룹니다 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설은요, 우리 뭘 얘기하냐면 우리 광속 불변의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요,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일한 C입니다 라는 건데요.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단 좀 조건이 있어요. 관측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도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뉴턴 역학이죠. 고전역학에서는 기차가 100km/h로 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철수가 공을 만약에 150으로 물체를 던졌습니다. 빠르게 던졌네. 기차가 100, 그 다음에 공의 속력이 이 철수에 대해서 150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두 개 더해서 250km/h입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광속은 이것이 우리 성립하지 않는 뜻입니다. 자, 철수가 빛을 내가 이렇게 쪼이면 우리 10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쏘이게 되면 철수가 볼 때도 광속의 속도는 C이지만 영희가 봤을 때도 광속의 속도는 C 플러스 100이 아니라, 그죠? C 플러스 100이 아니라 그대로 C로만 보입니다. 철수도 C로, 영희도 C로, 움직이는 관측자나 정지하는 관측자나 모두 다 속력은 C로 관측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을 우리 특수상대론의 우리 기본적인 두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은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광속이 불변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둘 다 이제 우주선인데요, 하나는 철수가 타고 영희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철수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영희 우주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V의 속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동시에 동일한 위치입니다. 자, B와 B 프라임, R과 R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동일한 위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벤트 또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빛을 그냥 이렇게 쪼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것들로 쪼여졌습니다. 그럼 이게 쭉 해서 전달되어 올 거잖아요. 자, 우리
빨간 사건이 철수하고 0으로 다가올 거고 파란 사건이 또 철수하고 0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다가오는 사건이 다가오는 속력은 다 빛의 속력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죠? 태양이 싹 없어지면 우리는 몇 분 후에나 태양이 없어지는 걸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 8분 정도, 7, 8분 정도 후에 태양이 없어진 걸 관측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우리 빛의 속력으로 항상 전달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빛이 전달해 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철수는 자 중간에 있어요. 영희도 철수도 우주선이 중간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자, 우리 파란 사건이 일어난 거리도 똑같이 거리에 해당되고 여기 똑같은 거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겁니다. 같은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철수는 정지했기 때문에 파란 사건과 빨간 사건이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희의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빛, 그러니까 빨간 사건과 파란 사건이 동일한 속력, 빛의 속력으로 다가오게 돼요. 자, 얘도 얼마의 속력으로 지금 다가온 거냐면 광속 C로. 얘도 얼마의 속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광속 C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철수는 두 사건을 동시에 감지하지만 영희를 보면요. 빛이 지금 양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C의 속력으로, 양쪽에서 C의 속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영희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지금 V의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영희는 빨간 사건을 먼저 감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빛이 오는 동안 영희의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희는 우리 빨간 사건을 먼저 관측을 하고 다음에 파란 사건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고 철수는 동시에 그 두 사건이 도달을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여러분들 사건이 우리 나타나고 감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수상대론이 우리가 좀 느끼기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야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현대물리 중에서 특수상대론이 적용되는 그리고 뭐 위상의 GPS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우리 적용됩니다.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해야지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특수상대론도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해요. 우리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원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항상 느리게 갑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항상 느리게 갑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철수가 우주선 안에 있고요. 우주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자, 요 D를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좀 바꿀 거냐면, 라지 D로 자,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빛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이때, 자, 빛이 빵 발생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타임 다일레이션. 자, 우리 어느 계에서 자, 이 관성계, 우주선의 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 이걸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타임 다일레이션, 하여튼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자, D라고 하는 거리를 당연히 광속 얼마의 속력으로 C의 속력으로 갔다가 왔을 거니까 델타 T0는 C분의 2D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등속으로 움직인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 무엇이랑 똑같은 거였었냐면 정지한 상태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지한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 왔다 갔다 한데 걸린 시간. 자, 이번에는 이 상황을 지구에 있는 영희가 관측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는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지만 영희가 봤을 땐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자, 요때 요걸 D 프라임이라고 좀 설정을 했는데 내가 얘를 라지 L이라고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라지 L, 라지 L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얘는 라지 D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L만큼 올라갔다가 L만큼 내려왔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자,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자,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영희가 봤을 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C분의 우리는 2L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살짝 좀 바꿔서 다른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산수 잠깐만 해주면 돼요. 그럼 L은 자, 여기 직삼각형이죠? 직삼각형에서 요만큼 절반에 해당되는 위치. 자, 요걸 좀 이렇게 선거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좀 표현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 V 델타 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만큼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D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정했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에 루트 씌워 주면 그게 우리 L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걸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우리 D의 제곱을 자, 요걸로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자, D를 2분의 CT0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T0는 지금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을 지금 뭘로 좀 얘기한 거냐면 델타 T0라고 좀 이렇게 좀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라지 D 자리에다가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좀 제곱할 거예요. 양변 제곱해서 내가 T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2 넘기고 제곱해주면 우리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걸 T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델타 T는 누가 측정한 시간? 영희가 측정한 시간. 자, T0는 델타 T0는 누가 측정한 시간? 철수가 측정한 시간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T0예요. 델타 T0. 자, 그럼 자,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때 자, 우리 V 자,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1-C분의 V의 제곱을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요때 요만큼을 그냥 베타라고 좀 바꿔주고요. 나타내 주면 이걸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델타 T 자, 요거 루트 1-C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을 우리는 감마라고 하는 로렌츠 팩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자, 이게 타임 다일레이션입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 감마 값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V가 속력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럼 C분의 V는, 무조건 1보다 작죠. 여러분, 무조건 우리 우주선의 속력은 절대로 누구보다 빠르진 않아요. C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리게 되는데, 그럼 얘는 반드시 우리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1보다 무조건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분모가 1보다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리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델타 T는 델타 T0보다 항상 커진 값을 가지게 돼요. 즉 영희가 측정하는 시간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은 움직이고 있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 델타 T0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집니다. 라는 거예요. 큰 값을 가져요. 즉, 누가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철수가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주여행 갔다 오면 우리 오래 살려고 하면 여행 많이 다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을수록 시간 느리게 가서 좀 더 영희보다는 철수가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명이 똑같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철수가 느리게 갑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일반 상대론에서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 특수 상대론
우리 시간 지연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길이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우리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은 영희가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어요. 철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철수의 시간이 좀 느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 반대로 늘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희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를 바라보게 되면 영희의 시간이 또 느리게 갑니다. 영희가 여기서 실험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영희가 지구상의 위아래로 이렇게 거울 갖다 놓고 자 빛을 발사시켜서 위로 올라갔다 오는 자 이런 실험입니다.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보일 거예요? 빛이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얘기는 우리 철수가 영희가 봤을 때 철수가 움직이면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지만 철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움직이니까 만약에 영희의 좌표계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면 우리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영희가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항상 우리 상대로는요, 특수상대로는 누가 누구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서 측정한 누구의 시간이냐, 이런 포인트들을 꼭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잘 보셔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게 다 어렸네.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해당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상대성이에요. 자,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특징들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영희가 측정한 거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우리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유 시간, 고유 길이 이런 것들은 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에요. 영희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리, 고유 우리 시간, 고유 거리에 해당되고 또 철수의 입장에서 여기서 실험했을 때 여기서 측정한 시간은 우리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영희가 봤을 때 이 고유 길이는 우리 당연히 우리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델타 t. 자 영희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델타 t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V 곱하기 델타 t가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영희가 봤을 때를 지금 기준 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철수가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철수는 자기가 정지한 거예요. 우리 등속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정지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은 영희가 지금 정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번에는 철수예요. 철수가 지금 정지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철수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우주가 공간이 움직이는 거죠. 지구하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지했고. 그럼 이때 철수가 측정한 이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철수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 시간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델타 t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아까 이게 우리 얼마였냐면 감마 델타 t0라고 하는 자 고유 시간에 우리 감마 값 로렌츠 인자를 곱한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면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양변 나눠주시면 요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V 델타 t가 우리는 뭐라고 해줄 수 있었으니까 고유 시간이라고 고유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자 L 고유로 바꿀 수 있고요. V 델타 t를 L 고유. 그리고 나타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 값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유 길이를 L0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아까 감마는 반드시 1보다 큰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철수가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원래 길이보다 항상 짧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이걸 우리 길이 수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우주선의 길이를 L0라고 할게요. L0. 그러니까 철수가 측정한 거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영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로 측정될 거냐? 우주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는 감마분의 L0라고 해서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정지한 사람이 그럼 그 물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기서 잘 좀 체크해서 가세요. 반드시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V로 움직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느 길이만 좁아지게 되냐면 줄어들게 되냐면 얘만 D'으로 얘만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에 대한 수축이다라고 해서 우리 길이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상대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우리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이 두 가지 특징들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은 감마분의 L0라고 하는 길이 수축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수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물리원에도 이런 늘 특수상도론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한 시험이고요. 일반 물리학에서 수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상대 속도를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 우리 이제 흔히 물리에서 나오는 역학에서 배웠던 상대 속도, A가 B를 봤을 때 상대 속도는 VB-VA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게 좀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좌표계를 좀 두 개 설정할 거예요. 자, S 좌표계는 지금 정지에 있습니다. S 좌표계는 정지에 있어요. S 관성계. 또 S'이라는 관성계는 얘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등속. 자, V의 속력을 지금 등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S 기준계에서는 X만큼 떨어져 있고요. S 기준계입니다. 그 다음에 S 프라임 기준계에서는 X, 자, 우리 프라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 S와 S 프라임계 사이의 거리는 우리 T만큼 시간이 지나서 VT만큼의 거리만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갈릴레오 변환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X 프라임은 X에서 뭘 빼주면 돼요? VT를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T하고 우리 S에서 측정한 시간이나 S 프라임에서 측정한 시간 어차피 같을 거예요. 그래서 T 프라임과 T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 주면 이게 상대속도식이었었네요. 양변 나누면 V 프라임은 V 마이너스 우리 이걸 이렇게 좀 바꿔서 U라고 좀 표현할까요? 자, U 프라임은 U에다가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자, 요런 식을 써줄 수 있어서 이게 우리 배웠던 A가 B를 받았을 때 상대 속도는 B에서 뭘 빼줍니다? A의 속도를 빼줍니다. 라고 하는 우리 역학에서 배웠던 상대 속도식이랑 똑같은 결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로렌츠 변환 이제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자, X 프라임이 자, 우리 감마라고 하는 로렌츠 인자값이 들어가는 식을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X 프라임은 자, 감마의 X-VT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Y 프라임 얘는 지금 X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Y 프라임과 Y, Z 프라임과 Z는 같다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T 프라임도 좀 특이하게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자, 이걸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고,
맨 밑에 있는 식, 첫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한꺼번에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되게 복잡하게 좀 보이는데. 자, 위에 있는 식은 얘는 5를 기준으로, 5에서 기준으로 관측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S계에서 지금 관찰한 거리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S에서 보면 요 X는요, X는 VT에다가 X'인데, 여러분들, 우리 무엇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 S에서 보면, 지금 S'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어딜 보면? S에서 S'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움직이고 있는 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그냥 X'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마분의 X'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나왔네. 자, 첫 번째 관계식. 자, 요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식이 첫 번째 로렌츠 변환의 첫 번째 관계식으로 자,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자, 두 번째 식은요. 이건 S'계에 대한 식이에요. 자, S'에서 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S계가 좀 움직이는 거죠? 그럼 S에서 측정된 요 X가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마분의 X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VT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위에서 구한 식을 내가 그대로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 요 X'에다 요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대입했어요? 대입하고, 자, 우리 식을 정리해 주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내가 감마를 좀 넘길 거예요. 감마의 제곱을. 감마의 제곱을 넘겨 정리해 주면 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관계식들을 자, 비교해서 일단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자, 우리 x에 대해서 넘길 거예요. 이걸 자, 우변에 있는 요 x를 좌변으로 넘깁니다. 좌변 넘긴 다음에 x에 대해서 묶을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꺼내고 1 마이너스 감마에 마이너스 2승 x를 자,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변은 그대로 남게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마라고 하는가 자, 요 식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감마라고 로렌츠 인자는, 자,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 1, 이게 우리는 감마라고 한 로렌츠 인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변을 제곱하고 이거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양변 제곱해서 정리 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감마의 마이너스 2승 자리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뭐에 대해 정리해 주면 t하고 t'에 대해 정리할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해서 t'이라고 표현해 주면 마지막 식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게 바로 우리 맨 마지막에서 우리 알게 된 미리 얘기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증명하는 거는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고요. 로렌츠 변환식에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거는 뭐를 우리가 뭐에 써먹기 위한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상대론적 상대속도. 자, 우리가 고전적 상대속도가 아니라 이제 상대론적 상대속도를 얘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S계와 S'계. S'이 지금 오른쪽으로 V라고 성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S'도 있고 입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S'에서 측정한 속도를 U', S계에서 측정한 속도를 내가 U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로렌츠 인자식이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자, 맨 위에 있는 식과 맨 밑에 있는 식을 나눠주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T'분의 우리 어떤 X'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분의 X'은 X'에서 측정한 속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T'분의 X'은 내가 U'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정리해 주시면 감마 값은 없어지죠? 그리고
분모 분자를 내가 뭐에 대해 정리해 줄 거냐면, 자, 분모 분자를 우리 t로 약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v 곱하기 u가 돼요. 즉, 여러분, u''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t'분의 x'을 얘기하는 거고요. u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t분의 x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변 나눠주시고 분모 분자를 t에 대해서 또 늘 나눠주시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가 나오게 되냐면 u-v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다시 u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다시 어떤 식, 이러한 식으로 내가 바꿔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요식도 중요하지만 요식 저는 그냥 요거 나눠준 요식이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이 식의 의미를 잠깐 좀 볼게요. 우리 물체는 아무리 빨라도 절대로 뭐보다는 빠를 수 없다라고 있었어요. 우리 빛의 속력보다는 빠를 수 없다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물체의 속력이 너무 빨라서 자, U가 만약에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U가 C예요. U가 C. U가 C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C 넣으면 약분되고 남고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얘네들은 절대로 광속보다는 큰 값이 나오진 않게 돼요. 하여튼 상대론적 상대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A라고 하는 물체는 정지에 있고요. 자 얘는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 A가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들 자 이거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이거 다 벡터예요. 벡터기 때문에 반드시 뭘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정지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0.9c로 이동하고요. 만약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왼쪽으로 0.8c만큼 이동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 정지해 있는 사람을 관측했을 때 상대속도 자, 우리 A가 B를 봤을 때 상대속도는 그럼 얼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A가 B를 봤을 때 상대속도 V, A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로 마이너스 1.7C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물체의 속력은 절대로 빛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이 값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C보다 절대로 광속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상대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U 프라임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물체 취급하고 얘를 그냥 우리 무엇으로 관성계 취급해 주면 돼요. 자, 얘가 우리 S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그냥 물체처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얼마로? 1-C의 제곱분에 이제 요 포인트 조심하세요. 여기에다가 0.9C 곱하기 얼마도 집어넣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0.8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위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0.8C 자, 방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9C가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산수해 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만 절대로 C보다는 큰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 2에 곱하고 정리를 나타내 주시면은 절대로 뭐가 나오지 않게 되냐면 C보다 자, 큰 값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밑에는 C의 적 다 약분됩니다. 그렇죠? 그럼 자, 98에 우리 얼마에 72에 해당될 거니까 자, 근데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얼마 될 거냐면 자, 우리 1.72가 나오게 될 거고 위에는 또 우리 얼마나 나오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또 우리 얼마나 1.7C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남아서 C보다는 무조건 작구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우리 갈릴레이 상대속도, 고전적 상대속도론 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로렌츠 변환을 활용한 우리 요
속도, 상대론적 상대 속도가 우리가 쓰이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꼭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빛의 도플러 효과인데요. 요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자, 우리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아요. 광원과 관측자를 연결한 선에 대해서 관측자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직 방향.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이거는 되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랑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럼 관측자가 측정되는 시간은 우리 진동수의 자, 진동수의 역수가 우리 시간에 해당될 거니까. 근데 이 t는 우리 무엇으로 고유 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감마값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측자가 측정되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 대해서 요만큼 작게 우리 측정이 됩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도플러 효과다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광원과 관측자를 연결한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관측자가 광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경우예요. 그럼 자, 결론을 먼저 썼는데,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시간은 광원에서 관측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원래 시간에 대해서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력만큼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C분의 VT 값을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이 T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고유 시간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광원에서 지금 진동수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광원에서의 고유 시간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 주면 감마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약분해 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진동수가 어떻게 측정됩니다? 증가하게 측정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어떻게 됩니다? 좀 짧아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1보다 큰 값에 해당될 거니까 자, 이런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수 좀 바뀌었네요. 자, 여기 위에 게 자, 시간의 역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플러스 무엇으로 좀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동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네, 이렇게 부호를 좀 바꿔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또 관측자광으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누라고 표현한 거 이거 진동수예요. 자, 여기 자 누는 F 진동수, 자 누 제로는 F 제로 이렇게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은 관계식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것도 뭐가 좀 잘못됐네요. 위에가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 밑에가 마이너스 값을 자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지게 되구나 라는 것들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빛도 우리가 진동수가 증가되거나 짧아지게 되는 우리들 지구과학 시간에 무슨 이제 적색 편의 같은 것들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자, 여기다 적용시켜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론적 운동량과 상대론적 에너지 좀 새로운 여러분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정의는 이렇죠. 그럼 V를 우리 dt분의 자 dx 또는 델타 t와 델타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론적 운동량은 좀 새롭게 정의해요. 자, 요 dt분의 dx를 델타 t0분의 델타 x로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 고유 시간 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요 값을 우리가 감마 t0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곱할 수도 있지만, 감마 t0로 감마 델타 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마분의 델타 t에 해당되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서, 운동량은 감마 mv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수준에서의 상대론적 운동량이에요.
자, 감마 M 보이.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요 M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냥 M이라고 하는데 이걸 V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원래 M0, 자, M0는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정지 질량에다가 우리가 뭘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감마 값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도 커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M0는 정지 질량. 속력이 0일 때는 뭐 M하고 M0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지 질량이라고 부르고 V의 속력으로 움직이면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광속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질량 무한대가 되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게 돼요. 자, 또 하나 에너지의 또 새로운 개념에 해당됩니다. 우리 E0라고 해서 자, 이걸 우리 M0, 이것도 M0라고 쓰는 게 좀 정확한데 자, 이걸 우리 뭐라고 이걸 정지 에너지라고 해요. 정지 에너지. 물체가 정지에 있을 때도 갖는 에너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식이죠? 아인슈타인 하면 뭐 MC 제곱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런데 총 에너지는 그럼 이렇게 정의해요. 정지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E0를 자 MC 제곱 요도 자 좀 더 정확히 하면 M0C예요. 정지 질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어서 자 요것도 잠시 후에 유도해 볼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총 에너지예요.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의 총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런 관계식. 자, 요 감마 MC 제곱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마 MC 제곱이 M0 C 제곱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럼 K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걸 묶어내면 자,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근데 이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억해야 될 식은 요 식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하게 돼요. 총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 그거를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자, 이런 그래프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X축을 C분의 V로 잡고요. Y축을 운동에너지 잡는다면 우리 고전적인 운동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어서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 형태가 나오게 되지만 상대론적 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자 우리 1에 가까울수록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감마가 이거 무조건 우리가 1보다 어떤 값이 큰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접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량과 상대론적 에너지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자, 수학적으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필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자, 우리 일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서 우리 한일의 양, R자임이 한일의 양이랑 같죠. 근데 이 힘이 우리는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 dT분의 dP의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운동량이 우리도 상대론적 운동량 감마 M0V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마 요 M0는 정지질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dT분의 dS는 또 V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V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자리 바꿔서 자 V를 좀 M은 어차피 자 우리 정리될 거고 앞으로 꺼내낼게요. 꺼내내고 자 그다음에 V에다가 D 감마 V로 이렇게 풀어놓도록 했습니다. 그럼 감마 값은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부분적분을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걸 잠깐 활용을 합니다. 자 뒤에 게 자 D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우리 Y 프라임이에요. 자 그럼 요 자리 바꿔서 우리 좀 정리해 주시면 자 그거 먼저 이렇게 꺼내 요거 우리 뭐 해주시면 적분해 주시면 D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요거 넘긴 거예요. 자 V 한번 미분해서 나온 거니까 V 없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셔야 됩니다. DV
해당되는 식들을 저는 매겨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분자에다가 뭘 하나 C의 제곱 곱하고 여기도 내가 뭘 하나 곱할 거냐면 C 제곱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적분에서 치환 적분 밑에 있는 거 한번 미분했더니 위에 있는 꼴이 나오잖아요. V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치환 적분으로 바꿔서 밑에 거 x로 치환하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을 x로 치환해서 적분해 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치환 적분 뭐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여서 자 간단하게 수학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다시 요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되는데 자 요거를 다시 요거랑 통분하기 위해서 요렇게 바꿔보니까 통분했더니 요렇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 운동 에너지가 자 얘인데 얘가 감마 m제로 c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마 m제로 c제곱 마이너스 m제로 c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구나. 총 에너지가 감마 m제로 c제곱에 해당되는데 이런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왔구나라는 것들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적 측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자 에너지와 또 운동량이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전에 총 에너지가 감마 m제로 c제곱이라고 했고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제곱할 거예요.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우리 운동량을 우리는 감마 mv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감마 mv. 그럼 내가 그걸 제곱했더니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양변에다 c의 제곱을 또 곱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PC의 제곱은 자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때 이 두 개를 뺀 거, 제곱한 걸 뺄 거예요. 빼줬더니 자 이제 요거 빼기 요거 해준 거죠. 그랬더니 자 요렇게 남게 되고, 자 좀 또 C의 제곱 더 묶어 넣어서 C의 4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약분될 것들 보이죠? 그래서 M0의 제곱 C의 4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거 넘겨서 좀 정리해 주시면 2는 루트의 PC의 제곱 플러스 M0C 제곱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식이에요, 여러분들. 광자의 에너지가 우리 표현할 때 우리 보통 우리 PC라고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자, 요거 원조가 어디에서 왔었냐면 우리 광자 한 개 에너지 자, H 람다분의 C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람다분의 H가 우리의 운동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PC로 바꿀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맞네. 광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 없으니까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그냥 PC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은 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질량이 없는 광자는 PC라고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때 얘네들은 좀 도식화를 좀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총 에너지입니다. 이는 총 에너지는 MC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한 값. 근데 이 총 에너지는 MC의 제곱에다가 PC의 제곱을 자 더해서 루트 씌워준 값. 그렇죠? MC 제곱의 제곱이죠. PC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도식화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이건 뭐 암기가 하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그냥 표현한 식이다, 표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인 내용도 좀 많고요. 또 개념적인 좀 낯선 것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대 물리에서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상대론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는 좀 하고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번쯤 여러분 정리하는 것들 좋은 기회로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이런 특수상대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특수상대론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